하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특강 유지환 차장입니다. 오늘은 구멍나는 실손보험, 구멍 막는 정액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전래동화 한 편을 들려드릴 건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콩쥐 팥쥐전을 조금 각색해서 5세대 실손의료비 이야기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과 비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비중증 질환 고객이 살고 있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가 돌아가시자 비중증 질환 고객은 5세대 실손의료비를 새엄마로 맡게 되었는데, 이 5세대 실손의료비는 중증 질환 고객에게는 잘해줬지만 비중증 질환 고객에게는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어느 날 5세대 실손의료비가 이 경증 질환아, 너는 항아리에 물 채우고 병원에 가거라. 나는 중증 질환을 데리고 병원에 가겠다. 5세대 실손의료비와 중증 질환 고객은 걱정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5세대 실손의료비가 준 항아리는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서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비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제가 보장 안에 들어가서 구멍, 자기 부담을 막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경증질환 고객은 비로소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었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콩쥐 팥쥐전을 각색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실손보험, 구멍난 실손보험을 막는 두꺼비, 정액보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구멍난 실손보험, 구멍 막는 정액보험, 첫 번째 구멍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년 2026년에 실손의료비가 5세대로 개편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에 나왔던 이 새엄마 5세대 실손의료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하면 5세대 실손의료비는 중증 환자 중심, 급여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급여 부분을 보실까요? 급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4세대와 자기부담률이 이번 같은 경우는 20%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현행 20% 대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건보 본인 부담률을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건보의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은 최대 90%에서 의원 30%까지, 30%에서 90%까지로 올라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급여 보겠습니다. 비급여는 이번 개정되는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으로 분류를 한 번 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중증 질환은 지금 현행 판매하고 있는 4세대와 비슷하지만 비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보장 한도와 범위가 축소가 되고, 특히 본인 부담률이 50%, 입원이나 통원 모두 50%까지 상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의 그동안 개편 방향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급여 본인 부담이 없다가 20%였다가 30%였다가 이제는 50%까지로, 비중증에 대해서는 50%까지로 점점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부담을 올리는 방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5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중증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비를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구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전환을 하면서 이 정액담보, 정액보험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의료비는 재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입 후 5년 지나면 그 당시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로 재가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실손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이 구멍난 항아리처럼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줄줄줄 새는
그런 형태의 보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멍난 실손보험의 구멍을 막는 정액보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나왔던 두꺼비 같은 정액보험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방금 전까지 봤던 실손보험의 개편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준비를 좀 해야 할까가 딱 감이 잡히실 거예요. 당연히 급여 치료보다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비급여 치료 중에서도 중증 질환보다는 비중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치료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 중에서도 이 고액이 들어가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자기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증 고액 치료에는 그럼 어떤 치료가 있냐? 많이 있죠. 중증 질환은 암, 뇌, 심 같은 산정특례 대상,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질환은 모두 비중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나열하는 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내가 암, 뇌, 심 같은 그런 중증 질환이 아니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고액 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담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반을 내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그런 질환의 그런 치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급여나 비급여를 따지지 않는 정액형 담보의 수요가 상당히 올라갈 예정입니다. 특히 실손보험보다 이런 정액형 담보가 아무래도 예측이 가능하고 실손보험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액형 담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조건 그대로 만기까지 보장을 해준다라는 그런 확실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실손이 아닌 실제 치료비가 아닌 더 큰 보장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요. 비교적 청구 절차나 보험금 수령이 간단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액형 담보 중에서도 제가 특히 12월 2주차에는 수술비를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비중증 고액 치료로 돌아가서 아까 수많은 그런 비중증 고액 치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자궁근종의 로봇 수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아시는 것처럼 중증 질환이 아닌 비중증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로봇 수술은 굉장히 고가의 치료죠. 고가의 비급여 치료입니다. 실제로 자궁근종을 로봇 수술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하신 분의 영수증을 봤더니 비급여 이 수술비만 1,1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고객님께서 4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계셨을 때 본인 부담률은 30%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330만 원이 될 거고요. 5세대 실손으로 만약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550만 원이 될 겁니다. 무려 220만 원의 본인 부담금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수술비 그리고 주요 치료비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권하는 암 주요 치료비, 유사암 주요 치료비, 심뇌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 그리고 퍼펙트 플러스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폴리포암 진단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서 질병 수술, 1호종 수술 그리고 120대 수술, 특정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궁근종 로봇 수술 무려 1,100만 원의 비급여 수술비가 들었던 이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수술비 담보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520만 원입니다. 질병 수술에서 80만 원, 그리고 1호종 수술에서 4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에서 100만 원, 120대 질병 수술에서 100만 원, 로봇 수술에서 2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그야말로 이 정액형 담보 중에서도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가장 두루두루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아주 효자 같은 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술비는 질병 수술 올리스크,
그리고 1호종 수술, 그리고 120대 질병 수술이나 로봇 수술, 심혈관 질환 수술 같은 특정 수술, 이 세 가지가 모두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상쇄 효과뿐만 아니라 더 큰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담보도 한 번 받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 때까지 반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2주차에 왜 수술비를 특히 올리스크 쪽을 기본적으로 많이 봐주셔야 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12월 15일 월요일부터는 이 올리스크 질병 수술비의 한도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물론 지금도 보장보험료 조건을 맞춰야지만 50만 원 한도를 가져갈 수 있기는 한데요. 12월 15일 월요일부터는 내가 보장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맞춘다고 하더라도 한도 자체가 3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0만 원이 축소가 되니까 설계하시거나 업셀링 하시거나 추가 보장을 권하실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주차 다음 주에는 수술비 반드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이 되면 1월 달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론 수술비뿐만 아니라 모든 담보, 모든 상품의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거고요. 손해조사비가 인상되면서 또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회사에서 손해율이 좀 높은 질병 수술이나 또 수술비는 아니지만 항암 치료단 같은 담보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수술비 보험료하고 다음 달에 올라갈 보험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그중에서도 한도가 줄어들기 전인 이번 2주차를 반드시 공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멍나는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어쩔 수 없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구멍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멍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정액보험이 필요한데 그 정액보험 중에서도 가장 먼저 봐주셔야 될 부분이 수술비 보험이다. 특히 올리스크 질병 수술 그리고 경증 질병 제외 올리스크 질병 수술 같은 경우는 15일부터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번 2주차 활용해서 올리스크 질병 수술, 1호종 수술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지금 활용하고 계신 이슈에다가 수술비까지 추가로 권해주시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